너 목 관리해? 왜 이렇게 목주름이 없어? 나 관리해. 너 안 해? 아니 나 어제 진짜 기겁했잖아. 셀카 찍으려고 이렇게 봤는데 목주름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조금 그렇네. 그러니까 나는 뭐 볼 때 있잖아. 스마트폰 볼 때 나 이렇게 봐. 그리고 나 우리 딸한테도 우리 딸 맨날 유튜브 볼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리아야 자 하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목 이렇게 치켜들게 하고 해서 해. 이게 가로주름이 생각보다 생활 습관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목 진짜 매끈한데 가로주름 띡 있으면 너무 나이트 같아 보이던데 나는. 맞아. 나도 신경 안 썼었거든 사실은. 응. 근데 어느 순간 봤는데 얼굴은 그래도 좀 퉁퉁한데 목주름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왜 자외선 차단제도 처음엔 여기 잘 안 발랐었거든? 근데 여기 진짜 꼭 발라. 얼굴 진짜 아무리 동안이어도 여기 띡 있으면은 아무 소용 없어지는 것 같아. 얼굴은 그래도 우리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보습도 잘하고 평소에 잘하는데 목은 그렇지 않다. 한꺼번에 쌓아뒀다가 확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맞아. 목주름도 형태에 따라서 원인도 다르고 관리 방법이나 치료법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진 좀 보여주면서 설명해 줄게요. 이 사진 봐봐요. 뭐가 가장 먼저 보여요? 바로 깊게 파인 줄. 완전 나이테 같은 이게 제일 먼저 보이죠? 맞아. 이게 가로주름인데 가로주름은 사실 좀 타고나는 게 커요. 우리 애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가로주름은 사실은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생활 습관이 전부예요. 맞아. 지금 이 수영 원장님한테 있는 이 가로주름 이제 와서 자외선 차단제 바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예방했어야 돼.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평소에도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어떤 걸 관리를 해야 되죠? 저는 일단 가로주름을 우리 애한테는 절대 안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항상 뭐 볼 때 요즘 애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볼 때도 이렇게 내려놓고 못 보게 하고 애기 눈높이 자세에 맞게 딱 보게 해주고 그리고 이거랑 연관해서 잘 때 너무 높은 베개 베지 않는 거. 높은 베개를 베다 보면 똑같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주름이 더 깊어지죠. 그래서 제가 어떤 거 하냐면 저희 애가 자꾸 베개를 높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자는데 자꾸 떼굴떼굴 둘러서 높은 베개에 자꾸 누워있어. 귀여워. 그럼 난 또 깨가지고 막 잠아 죽겠는데 베개 바꿔놓고 자요. 심지어 진짜 이 정도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생활습관 때문에 생겨버리면은 교정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못했던 거 우리 딸한테는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계속 수사하는구나. 베개 바꾸고 있어. 그러면 생활습관 관리를 저처럼 30대 때부터 해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부터 해야죠. 생활습관 관리는 미리미리 해서 예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너무 굵고 진하게 생겼으면 사실 조금 힘들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생활 습관에 길들여져 버리면 이제부터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관리하고 조심해야죠. 이미 너무 깊어진 주름은 뭘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로주름이 너무 신경 쓰인다. 예를 들면 결혼하실 분인데 맞아요. 결혼하면 보통 여기 노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얼굴 진짜 예뻐. 근데 가로주름이 너무 떡하니 있어. 이럴 때는 필러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를 한 땀 한 땀 한 땀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필러로 요 라인을 따라서 채워주고 위아래로 보톡스를 놔줘가지고서 근육을 풀어주면은 목주름이 쫙 펴지죠. 근데 그러면은 가로주름 있는 분들 다 필러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이 필러를 했을 때 우리가 염주알이라고 하거든요. 진주 목걸이처럼 볼록볼록한 게 꽤 오래 가고 깊이를 너무 얇게 놓으면 엠보라고 하죠. 그게 너무 심할 수 있어서 그게 조금 단점이고 가장 큰 단점은 유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맞아. 보통 한 1, 2년 보는 것 같아요. 1, 2년도 근데 진짜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필러가 물성이 진짜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얼굴 같은데 넣는 필러들보다는 단단하지 않는 물 같은 필러를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목은 이 얼굴에 비해서 밑에 지방량이 적기 때문에 필러를 너무 단단한 걸 넣어두면 그냥 그대로 티가 다 나요. 그래서 잘 분해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몰랑몰랑한 애들을 넣다 보니까 유지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는 권해드리지만 이게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필러는 사실은 멍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 하고 나면은 멍 든 게 2주는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겨울철에 시술을 많이 하시죠. 립폴라 입고 다닐 때. 맞네. 근데 요즘은 주부젠이라고 해서 바늘에서 탄산가스라고 섬유화 세포가 콜라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나오면서 미세한 소량의 히알루론산이 정확하게 나오게 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목 가로주름 해주면 그냥 필러보다 유지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그래서 만약에 필러 말고 멍도 조금 덜 들고 엠보 걱정이 조금 덜 들게 한번 교정을 해보려면 주부젠도 추천드려요. 그럼 이번에 이 사진 좀 한번 봐주세요. 뭐가 보이죠? 이거는 뭔가 목 가운데 칠면조!
자글자글한? 맞아요.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보이죠. 음. 이거는 탄력을 잃거나 건조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음. 진짜 자외선 차단제, 음. 보습 이런 거 잘해주면 진짜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목이 지방이 적어요. 이 목은 되게 특이한 게 쇄골에서 이렇게 쫙 얼굴 위로 감싸주는 넓적한 근육이 있거든요, 얇게. 근데 거기에 지방량이 되게 얇고 바로 피부가 붙어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주름이 잘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목도 자외선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콜라겐 파괴가 잘 돼요. 그리고 왜 목 되게 얇다, 건조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 목이 피지샘이 적어요, 얼굴에 비해서. 피지샘이 적으니까 되게 건조한데 나는 몰라. 못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목 건조한 거는. 그래서 보습제를 안 발랐어. 그러고 나서 이제 40대 때 목 딱 보면 얼굴이랑 차이 많이 맞아. 나는 거죠. 그래서 왜 써마지라든지 이런 시술들을 목에도 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여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것들을 많이 생성을 자극하려고. 보습제를 얼굴에 바를 때 꼭 목도 챙겨서 바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고 선크림도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개 더 한다면 레티놀도 목에 발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목에 자잘자잘한 주름들, 짜글짜글해지는 주름들이야말로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레티놀 이런 것들로 예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티놀 바르실 때는 아까 제가 피지선이 목에 좀 더 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를 때는 항상 더 희석을 해서 써주셔야 돼요. 레티놀 잘못 바르면 얼굴 뒤집어지고 각질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목도 그러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바를 때는 꼭 목은 평소에 우리가 여기 1만큼 발랐다 그러면은 여기 1 바를 때 로션을 한 3, 4 정도로 굉장히 묽게 희석해서 바르셔야 돼요. 그러면 홈케어적으로 말고 우리가 좀 더 이제 모계를 투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죠? 저는 요즘에 바늘 고주파를 많이 하긴 해요. 바늘 고주파 설명을 좀 쉽게 해주세요. 바늘 고주파는 뭐냐면은 레이저 팁에 아주 작은 바늘들이 있어서 피부에 들어가서 그 사이에서 고주파가 흐르면서 피부에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을 해요. 하고 나면은 결이 좋아지고 모공이 좋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걸 사용을 해서 이 목에 자글자글하게 생긴 잔주름을 필 수가 있죠. 저는 미세바늘 고주파 외에도 같은 비슷한 원리긴 한데 고주파로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직접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넣어주면 기계적으로나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생성을 유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스킨 부스터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레디어스라든지 맞아요. 주베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에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되게 얇은 입가 주변에 자잘자잘한 주름에도 많이 쓰지만 목에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약간 콜라겐 씨앗 같은 것들을 목에다 쭉 깔아주는 것도 엄청 도움돼요. 바늘 고주파가 안에 미세하게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여기 목에다가 하면 근데 마취를 잘 하고 해야 되는 게 있고 깊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목이 별로 안 아파요. 오히려 여기 피부 두꺼운 나비존이 훨씬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이거 신경이 더 많이 돼. 이거 훨씬 아프고 이렇게까지 아파야지. 맞아. 이번에는 이 사진 봐봐요. 이건 딱 보면 완전 세로주름 이렇게 보이죠? 뻑 솟아있는 세로주름 보이죠? 이게 오히려 제일 쉬운 것 같거든요. 맞아. 이거는 우리가 근육을 빡 씀으로써 탁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목에 보톡스 놔주면 금방 좋아져요. 이거는 우리가 하면 여기 근육이 딸려오면 생기거든요. 피부는 탄력은 있는데 이 근육은 우리 목을 감싸고 있는 큰 플라티즈마라는 근육이 있어요. 거기에 근육의 긴장도가 세지면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긴장도를 풀어주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다. 보톡스를 빵빵 2방만 맞아도 쫙 풀어주니까. 이게 넥 페리디티 기법이라고 해서 이집트의 여왕 중에 페리디티라는 여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목을 풀어주는 기법이다 해서 넥 페리디티 기법이라고 해요. 목이 진짜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 그렇지만 맞아. 우리가 안 늙기 위해서 특히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곳이 목인 거지. 맞아. 그래서 나도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아. 한 번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엄청 신경 쓰이는 거지.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얄밉지 않아요? 물론 목주름 전에 피부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피부 관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뜬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박효진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